경찰이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통일교와 정치권 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바로 출국 금지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가져온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요. 특검이 넉 달 동안 뭉갰다는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경찰이 발빠르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다만 20명 정도 되는 전담팀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윤 전 본부장이 오늘 재판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는 듯한 증언을 하면서 상당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검이 처음부터 제대로 조치를 취했다면 어땠을까 싶은데 첫 소식 허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전담 수사팀은 전재수 전 장관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특검 보고서에 금품 수수 관련 피의자로 3명이 적시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의 경우 2018년에서 2020년 무렵 고가시계 2점과 현금 4천만 원가량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경찰은 통일교 측이 당시 부산 지역구 의원이었던 전 장관에게 통일교 수건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을 청탁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윤 전 본부장 녹취록에 등장하는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우선 수사 대상입니다. 두 사람은 각각 지난 2019년과 2021년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날을 축하하는 임종성 국회의원과 다만 공소시효가 7년인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일부 사건 시효가 올해로 끝날 수 있는 상황에서 23명인 경찰 전담팀만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은 필요할 때 전담 수사팀 증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이 된 윤영호 전 본부장이 기존 진술을 부인하는 듯한 증언을 법정에서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재판에서였는데 지금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정치인 금품 수수설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한 겁니다. 특히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 역시 부인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 민주당 지원 의혹에 대한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0일 결심 재판에 이목이 집중됐지만 윤 전 본부장은 반성한다는 말만 남기고 입을 닫았습니다. 오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한 발 더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검 조사와 관련해 세간의 화제가 된 진술은 내 의도와 다르다며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어 조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정확히 어떤 진술이 그렇다는 건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여야 정치인 5명에 관해 진술했고 3명에게는 자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만난 적도 없는 사람에게 금품을 전달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제공한 혐의 역시 부인했습니다.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는데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윤 전 본부장은 나머지 질문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특검은 어제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에 관해 수사팀 전체가 이견이 없다고 밝혔지만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 얘기는 좀 다릅니다. 직접 수사가 어렵다면 이첩이라도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민중기 특검에게 보고했지만 석 달 동안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적대던 민특검은 언제 이첩 서류에 결재했을까요? 조윤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팀 내 통일교 수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본부장을 조사한 뒤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수사에 관해 특검 지휘부에 진술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윤모 씨에 대해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윤 전 본부장이 전재수 전 장관 등 여야 정치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8월 말 보고를 받은 민중기 특별검사는 알겠다고 한 뒤 결론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사건을 덮는 건 사후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사건을 넘기기 위한 인계 서류까지 만들었습니다.
민특검은 수사팀 일부 검사들이 복귀하기 하루 전인 11월 7일에야 인계 서류에 결재했고 내사 사건 번호도 이때 부여됐습니다. 특검 측은 이첩 결정을 미룬 게 아니라 통상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첩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민특별검사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로 불리는 정교 유착 의혹을 매개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조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 제3자 추천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하고 대여 공세 수준을 높이겠다는 건데 두 당이 법안 공조를 하는 건 처음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민주당이 줄곧 주장해왔었죠.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자진 사퇴한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은 통일교 게이트의 꼴이나 전달자일 가능성이 크다며 특검 수사로 몸통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습니다.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과거 이재명 대표 시절 발언도 소환됐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할 방침입니다. 앞서 제3자 추천특검을 제안했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 통일교가 미국 NBA 스타 등을 민주당에 섭외해주려 했다는 정황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수사 대상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스테픈 커리 의혹도 집어넣겠다. 네, 그리고 민주단식 특검법 쓰는 것처럼 그 외에 이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추가하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도 2차 종합특검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3대 특검에서 손도 못 댄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하면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물타기에 불과한 정치 공세로 규정을 하고 일축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김건희 여사 의혹 등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일수록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며 특검 불가피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정황은 역설적으로 민주당이 출범시킨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민주당 요구로 시작된 댓글 수사를 통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처벌받았던 드루킹 특검 당시와 유사하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추가로 실명이 보도된 여권 인사들의 입장이 어떤지까지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년 초 정부가 평창올림픽 여자하키 남북 단일팀을 꾸리자 포털뉴스엔 문재인 정부 공정성을 비판하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댓글 조작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댓글 조작단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악의적인 프로세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추적해 단호히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수사 과정에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과 함께 당시 친문 핵심이었던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대선 여론조작 공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했지만 정치 특검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 위원장은 업무 방해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번 통일교 의혹도 민주당이 출범시킨 특검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수사하던 중 불거졌다는 점에서 당시 상황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언론을 통해 이름이 추가로 거론된 여권 인사들은 통일교나 윤영호 전 본부장과의 연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020년 코로나 방역 문제로 통일교 측과 면담할 때 윤 전 본부장의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이후 만나거나 접촉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 녹취에서 이름이 거론됐다고 보도된 강선우 의원도 윤 전 본부장과 일면식도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